네, 오늘 영상은요, 무릉 공략, 팬텀 무릉 가이드, 좀 어떻게 하면은 높은 무릉 층수를 찍을 수 있을까, 여러 분들께서 글이나 또는 편집된 영상으로 되게 많이 무릉에 대한 좋은 팁들을 많이 지금까지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편집 기술도 없고, 그냥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최대한 좀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저 좀 딱히 대본도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영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54층 영상을 토대로 떠한 방식으로 무령을 했는지 보통 영상만 보시면 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대리컵 문제도 제가 다른 시간이 안 된다기보단 너무 많은 대리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당분간은 대리컨 안 받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단순히 제가 무료 깬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저한테 의뢰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게끔 한번 좀 오늘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일단은 네, 최근에 노블레스 스킬이 상향이 돼서 이제는 기존 주스탯에 비한 무릉 층수보다 2층 이상을 이 스킬들로 올릴 수가 있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블레스가 상당히 높은데 이제 플래그랑 지하수로가 되게 중요해진 메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를 항상 노블레스를 가지고 가야 돼서 1시간 텀을 두고 가게 되는 메타가 온 것 같은데, 무릉에서도 이게 엄청난 효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직업마다 효율이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2층은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영상 분석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무릉도장의 몇 가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릉도장이란 대부분의 RPG에 존재하는 경쟁 컨텐츠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PVP, 그 유저들 간의 직접 경쟁이라기보단 스스로의 스펙을 체크하는 약간 도장 깨기 스펙 체크용. 네. 이 무릉의 가장 어, 올바르다기보다는 가장 최선의 스펙 체크 법인 이유가 15분이라는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딜, 그러니까 단순 허수아비 딜이 아닌 움직이거나 패턴을 쓰는 여러 보스를 상대로 얼마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이게 딜 사이클을 운용하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만든 컨텐츠예요. 그냥 메이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고 지금의 보스 파티를 구하는 기준에서 무릉이 아주 큰 지표로 활용되는 것도 다 운영진이 의도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릉 도장을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주스탯이 4.0인데 왜 50층밖에 못 가냐, 또는 나는 무릉 54층인데 왜 실전에서는 딜이 타 직업 57층 타 유저 57층
유저 정도로 박히느냐. 아, 이건 약간 좀 말이 잘못했는데, 어쨌든 자, 원래 주스탯에 비례한 무릉층수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 대 50층을 깼고 3.2 대 51층을 깼고 3.5에서 52층을 깼고요. 그리고 3.6에서 54층을 깼어요. 물론 이 사이의 간극에서는 노블레스 상향이라는 간극이 있었지만 주스탯으로 보면 정말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인데도 한 층씩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죠. 50층에서 51층 가려면 약 1.3배 세져야 됩니다. 51층에서 52층 가려고 해도 약 1.3배 세져야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건 주스탯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스탯은 가장 나중에 고려되어야 할 스펙입니다. 가장 효율이 낮아요. 자, 스펙에서 동일한 수치라고 가정한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의 스펙을 보면 일단 보공이 최우선입니다. 네, 보공이 최우선. 왜냐면 보공은 수치가 높게 붙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붙더라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다 가져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공퍼입니다. 그 다음엔 크뎀. 그 다음이 데미지, 공격력, 그 다음 마지막에 스탯이에요.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이걸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무기류부터 가장 먼저 완성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크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니온 또는 이게 유니온 6000에서 8000 사이, 그리고 뭐 은월 200 찍기 또는 크크덱 장갑, 크크럭 장갑 사기, 또 노블레스로 크뎀 충족하기, 이런 식으로 크뎀을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엔 이제 링크 같은 걸로 데미지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이제 스타포스나 에디셔널로 공격력을 최대한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스탯을 다 올리는 건데, 그래서 똑같은 3.0이더라도 보공이 300이냐 400이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봐도 이제 데리커한 문의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몇 층까지 가겠다 대충 보이긴 하는데 그게 다 아쉬운 게 모든 스펙이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어요. 스펙업의 끝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 단계는 존재합니다. 그 단계란 자, 유니온으로 보면은 크게 6000에서 7000까지 가는 방향이 있고 7000에서 7500까지 가는 단계가 있고 8000까지 가는 단계가 있어요. 6000까지만 가도 보공과 크뎀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을 점령할 수가 없죠. 박물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건 무기류에서 박물을 한 줄 더 써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건 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만 나중에 좀 하이엔드 스펙으로 올라갈 때쯤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유니온도 8000이 끝은 아니에요. 뭐 8500, 9000까지도 갈 수 있지만 단계별로 가장 효율이 좋은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렇게 500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링크는 당연히 풀링크가 기본이에요. 뭐 미하일 링크가 없어서 뭐 무시드에서 잠모백에 밀린다,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 링크는 당연히 그냥 풀링크 기본이고요. 그리고 코강은 메인 스킬 풀강에 이제 서브 스킬 풀강 하는 게 좋지만
뭐 돈이 없어서 서브 스킬을 풀강을 못했다. 아니면 살짝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풀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면 이제 무릉 층수를 같은 주스탯 대비 높게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 무릉에서 점유율을 보시면 보스보다도 점유율이 좀 다를 텐데, 무릉은 대부분이 샌드백이기 때문에 정말 하찮은 서브 스킬이라도 점유율이 4, 5% 이상은 나옵니다. 일례로 스위미 같은 스킬은 한 7% 정도 나와요. 그런 스킬들을 풀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같은 스펙 대비 다른 풀강을 한 유저에 비해서 높은 무릉 층수를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가성비가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브 스킬을 풀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코잼이 들어가겠죠. 이 서브 스킬 풀강은 약간 좀 강박증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서브 스킬 세주코가 떴다, 그러면 강화를 하는 건데, 뭐 그걸 멸망전을 뛴다 하는 건 또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죠. 최소 하드보스를 가시려면 서브 스킬 풀강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레투다 같은 경우가 쿨타임이 원래는 90초인데 풀강하면 75초예요. 근데 이게 쿨타임이 맞지 않아서 보스 딜 사이클에서 살짝 어긋난다, 바인드 타이밍에서 살짝 삑사리가 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드보스를 가기 위해서는 요즘에 또 무릉 징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릉을 일단은 박물을 다 빼고 가더라도 무릉은 최대한 높게 뽑아놓는 게 좋아요. 그게 일단 일종의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진짜 별 무슨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 최대한 높은 무릉 층수를 뽑아내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한번 무릉을 하고 나면 진짜 눈이 돌아서 스펙업을 진짜 미친듯이 합니다. 물론 가성비 따져가면서 가성비 순으로 스펙업을 하겠죠. 하지만 가성비를 제외한 스펙업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빠른 스펙업을 할수록 정말 층수가 빠르게 오릅니다. 왜냐? 왜 이러냐면 무릉 층수가 한 40층밖에 안 돼요. 층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스펙업을 해도 한 20층, 그러니까 20개 층의 딜량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무릉 50층이다. 그렇게 하면은 한 30층 딜량이 상승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딜량이 조금씩 상승하면 시간도 더 단축이 되고, 그래서 좀 더 높은 무릉 층수를 가는 데 있어서 효율이 좋다고 봐야죠. 물론 사실 40층 이하부터는 무릉을 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45층부터 이제 무릉을 트라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루시드 파티격 그때부터. 어쨌든 층수가 많을수록 아주 짜잘한 스펙업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빌드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뭐 다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텀. 다른 직업은 물론 제가 다른 직업 무릉도 몇 번 해봤지만 팬텀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팬텀의 무릉 공략법. 자, 팬텀의 무릉 공략법. 일단 기본적으로 팬텀의 극딜기는 조커입니다. 그리고 마고펜입니다. 조커는 쿨이 150초고 마고펜은 쿨이 30초예요. 마고펜이 쿨이 30초라는 점은 일격필살과 마고펜을 맞추면 효율이 좋겠죠. 하지만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택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일격이 떠버렸다든가 그렇게 되면 한 타임을 쉬면서 일격과 마고펜을 맞추려고 한 20초 정도를 이 마고펜을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그게 딱히 큰 손해는 아닌 게 어차피 층마다 마고펜을 한두 번씩 쓰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 20초 늦게 썼다고 해서 몇십 초가 늦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격이랑 마고펜이 한 번 엇나가면 그냥 바로바로 마고펜 써야겠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바로 때려박자. 그렇게 해서 딜을 하겠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차피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때까지 절대 안 맞아요. 일격과 절대 안 맞아요. 단순히 일격과 마고펜을 맞추면 마고펜의 최종 데미지가 3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맞추는 이유는 단순히 마고펜 데미지를 올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일격 타이밍을 정확히 재기 위함이죠. 언제 일격이 터지는가 그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마고펜 쿨이 돌아오기 거의 다 돌아온다. 그럼 이제 곧 일격이 터지겠다. 그러면 일격이 터지기 전에 잠시 공격을 멈추고 모든 풀버프를 다 쓴 다음에 최대한 나의 스공이 달궈진 상태에서 마고펜을 치고 일격을 터트린 다음 그 다음에 바로 조커를 쓰자. 이게 이제 일격과 마고펜을 묻히고 풀도핑 상태에서 최대한 서버렉을 활용해서 조커의 일격을 묻히는 방법인데 이 스킬을 맞추는 효과는 일격이 언제 돌아올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 효과 때문이에요. 단순히 마고펜을 데미지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격을 패시브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효과죠. 다른 뭐 ICBM이나 모든 30초 쿨 극딜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쿨감이 있다. 쿨감이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쿨감 2초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그냥 프리드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쌓게 하기 위해 또는 블랙잭과 테모카를 살짝이라도 좀 더 잘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뭐 1, 2초 마고펜을 더 일찍 쓴다 해봤자 어차피 마고펜 한 5번 써야 아니지 한 10번 써야 마고펜 한 번 더 쓰는 수준이라 정말 의미가 없고 어차피 층과 층 사이에 넘어가는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초 빨리 마고펜을 써서 일격과 어긋나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쿨감 5초라면 마고펜이 22초에서 23초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일격에 맞추는 것보다 마고펜을 쿨마다 쓰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마고펜을 쿨마다 쓴다는 건 일격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뜻인데 그럼 일격과 조커를 맞추기가 매우 힘들죠. 만약 본인이 전투 분석 켜서 일격이 언제 터지는지 다 계산하시면서 조커의 일격을 맞출 수 있다 하면 마고펜을 22초마다 한 번씩 쓰시면 되고 아니면 옆에서 누가 일격 시간을 봐주고 있다 그렇게 해도 쿨감 못 추시면은 마고펜을 일격과 안 맞추고 저렇게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쿨감 5초를 쓰실 만큼 고스펙인 사람은 어차피 무릉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고펜을 한번 때렸어. 보스 피가 반절 넘게 까였어. 근데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데 테모카를 써야 되죠. 마고펜 쓰고 난 직후엔 테모카가 더 세니까. 근데 테모카가 또 스택이 오지게 안 차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잡아갈 때쯤에 겨우 마고펜 스택 3 찼는데 잡았어. 그리고 쿨 돌리려고 10초 동안 쿨 돌려서 다음 층 들어갔는데 마고펜 쿨은 당연히 돌아왔는데 스택이 3밖에 없어. 어차피 쿨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쿨감이 마고펜을 위한 스킬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적어도 무릉에서는. 또 쿨감 5초를 쓸 정도의 스펙이면 최소 54층, 55층, 56층을 될 텐데 그렇게 층수가 많아질수록 각 층에서 돌파하는 시간은 점점 1분 내로 짧아지는데 거기서 마고펜을 22초에 쓰나 30초에 쓰나
큰 차이가 없고 어차피 스택이 안 차요. 어차피 스택이 안 차서 못 써. 존만 게임. 그래서 어차피 쿨감 5초 쓰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쿨감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쿨감은 블랙잭을 위한 스킬이기 때문에 블랙잭과 테모카를 더 자주 쓰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마고펜을 쿨감에 적용시켜서 일격을 괜히 놓치는 일은 하지 맙시다.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뭐 일격을 맞추나 안 맞추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그냥 내가 무릉하는데 계속 일격을 못 맞추고 하면 일격을 왜 끼나 싶을 거예요. 어차피 쿨 스택 안 차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맞추세요. 벌써 이 설명하는데 20분을 써버렸는데 진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커가 150초인데 레투다는 75초예요. 출강 기준. 그리고 오스는 120초예요. 그리고 매용투는 180초. 그리고 불스아이도 180초입니다. 그리고 시드링도 180초.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조커를 180초마다 모든 풀버프에 맞춰서 쓸 것이냐, 아니면 150초마다 조커를 쿨 돌아오자마자 바로바로 돌리는 방식으로 리레 조커, 웨폰 조커의 사이클을 탈 것이냐.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조커를 150초마다 쓰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왜냐? 층수가 올라갈수록 스펙이 세지기 때문에 이 불스아이랑 매용투랑 뭐 엔버링크랑 이런 시드링을 다 풀로 써서 조커를 써버리면 이것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빨리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딜기에 필요한 극딜 버프를 적당히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무릉 보통 50층 정도라면 이 사이클보다는 180초 사이클을 쓰는 게 더 셉니다. 어차피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조커를 하나씩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풀버프를 쓰고 조커를 박아도 몬스터가 안 죽어요. 일부는 더 때려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50층 이하에서는 180초에 맞추는 게 맞고요. 50층이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180초에 맞추는 게 어긋날 수가 있는 게 180초마다 조커를 쓰려고 하는데 애매하게 도중에 한 층 넘어갈 때 그 한 층에서 평딜이 너무 느려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 그래서 다음 층에 올라갔는데 이미 조커랑 불사이랑 쿨 다 돌아와 있어서 쿨 손실을 오지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이클을 쓰면 손해겠죠. 이 사이클이 좋겠죠. 그래서 층마다 완벽한 최적 빌드가 있는데 이렇게 빌드마다 달라져요. 조커를 150초마다 쓰는지 180초마다 쓰는지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무릉에서 조커를 몇 번 쓰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무릉 조커는 5번을 써야 됩니다. 5번을 자기가 쓰지 못했다. 또는 4번도 쓰지 못했다. 또는 조커를 3번밖에 못 썼다. 그러면 무릉 완전 망하신 거예요. 완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극딜기를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써먹는 게 중요한 컨텐츠예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손해겠죠. 보통 43층, 48층, 49층, 50층, 52층, 54층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최종 맨 마지막 층수의 마지막엔 무조건 조커를 써야 하고 그 전에 센 곳에서 한 번 더, 그 전에 센 곳에서 한 번 더, 그 전에 센 곳에서 또 한 번 더, 그리고 가장 약한 곳에서 빠른 스킵을 위해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이 쿨타임을 정하는 시간은 가장 마지막 층에서부터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커를 쓰면 대략 3분 전에는 내 위치가 어디고 대략 3분 전에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영상을 찍어가면서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릉 빌드를 짜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고, 이 조커를 어느 층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적절히 시드링 몇 개 맞추고 하는 겁니다. 자, 조커의 쿨이 150초죠. 그리고 레투다의 쿨이 75초예요. 뭔가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조커 한 번 쓸 때 레투다 두 번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간혹 조커랑 레투다랑 안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기가 나름대로 빌드를 짰는데 여기서는 그냥 불스아이에다가 조커만 쓰고 그 다음 층에서 레투다를 쓰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뭐 내가 무릉 69층이다. 이러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굳이 레투다랑 조커를 같이 안 맞춰도 60층이 조커 그냥 조커로 놓고 그 다음 층에서 평딜 레투다를 30초 쓰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69층이어도 조커랑 레투다를 안 맞추는 거, 안 맞춘다. 이해 안 되는 게 어차피 두 개를 안 맞추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 69층에서 결국 레투다랑 조커 안 맞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가장 최후의 마지막 층에서는 두 개를 같이 맞춰서 최고의 강한 극딜을 뽑아낼 거잖아요. 어차피 그럴 거라면 그 전부터 계속 맞추는 게 가장 이득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69층에서 조커랑 레투다를 맞추겠다. 맞출 건데 그 전에서 계속 사이클을 엇나가게 하면 결국엔 언젠가 한 번은 20초 이상 손해를 봐요. 레투다를 기다리든가 조커를 기다리든가. 그렇게 손해를 볼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레투다랑 조커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맞추는 게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무릉 69층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극딜기 버프 다 분산해가지고 정확히 쿨 떨어진 몇 초에 몇 초에 떨어지고 정확히 그런 게 다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진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레투다를 1단계만 쓰더라도 조커랑 어지간하면 맞추자. 그렇게 되면 조커 한번 쓰고 레투다 쿨 돌았을 때 바로 써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정말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두 번째 레투다를 낭비할 때도 있긴 해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타이밍에 어쩔 수 없이 레투다를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에 맡겨야 하겠죠. 각자의 무릉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제가 하는 방식이 또 정답인 것도 아니고요. 저보다 무릉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저는 지금 제 방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투다랑 조커를 항상 맞춰주고 레투다는 조커 한번 쓰고 쿨 돌 때 바로 써준다. 그리고 엠버링크는 쿨이 90초예요. 정확히 81초인데 81초, 1, 2초 돼요. 이거는 또 레투다랑 쿨타임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엠버링크를 아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0초에 한 번 쓰는 거죠.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손해가 아닌 게 어차피 엠버링크는 10초 지속이에요. 15초 동안 강해져 봤자 데미지 45% 강해지고 이거는 그냥 조커에 박는 게 맞습니다. 평딜을 이걸로 강화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선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180초 사이클에 조커를 돌린다고 치면은 도중에 이제 레투다랑 엠버링크가 돌아올 때 웨폰 버프까지 써가지고 이제 세미 극딜을 넣을 수가 있기도 하겠죠.
뭐 프리퍼레이션이라든지. 프리퍼레이션은요, 프리퍼레이션의 단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스위칭 쿨을 생각 안 하고 갈 때가 많다. 스위칭 쿨이 30초인데 이걸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위칭을 좀 늦게 했다. 뭐 예를 들어서 60층에서 스위칭 해야 되는데 61층에서 스위칭 했다. 이러면 바로 조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프리드에 가오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스위칭이라. 그리고 생티티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은 최소 무릉 60층부터다. 생티티가 필요한 층수를 나열하자면 생티티 필요 층수 49층 그리고 52층 그리고 53, 54, 55, 56 56은 얘가 스턴을 걸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57도 58이 이제 스봉인가? 58이 스봉으로 알고 있고요. 59가 약간 암흑이었나? 아무튼 이런 층수가 있는데 뭐 암흑, 뭐 스턴, 봉인, 석화, 유혹 이 모든 걸 프리드의 가호와 용사의 의지로 버티고 조커를 쓰실 수만 있다면 프리퍼레이션 쓰십시오. 근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할 것 같다. 그냥 생티티 쓰십시오. 자, 프리드의 가오의 쿨이 240초가나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준비 시간까지 생각하면 120초나 걸려요. 360초, 거의 360초 동안 360초에 한 번 무적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 생티티, 프리드 이 두 번째 프리드는 상태 이상 방어 목적이 아닌 추극딜용으로 써도 됩니다. 보통 이제 물은 갈 때 보통 프리드, 생티티, 프리드 이거 세 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49층에서 프리드 터트리고 52층에서 생티티 터트리고 58층에서 뭐 프리드 터트린다. 뭐 이런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이 프리드, 생티티, 프리드가 3개까지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프리드는 보통 이제 가장 최종 층수 예를 들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54층이면 54층 그 최종 층수에서 가장 극딜을 많이 넣기 위한 보조 버프용으로 써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9, 52, 58 가는 빌드를 제외하면 전부 다 상태 이상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쓰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생티티 하나만 사라져도 되게 큽니다. 첫 번째 프리드와 두 번째 프리드 사이에 상태 이상을 방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52층, 58층 이렇게 쓰인다면 아주 좋겠지만 이게 과연 쿨이 돌아올지도 좀 의문이고요. 내가 58층 가는 팬텀인데 52에서 프리드 쓰고 정확히 360초 후에 58층을 갈 수 있냐 360초가 맞는지도 지금 살짝 의문인데 어쨌든 꽤 길어요. 거의 스임미 하나 더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려면 프리드를 아니 생티티를 두 번째 프리드는 가급적이면 극딜 용도로 쓰고 생티티를 가져다 쓰시는 게 그리고 거미 석화나
뭐 오즈 봉인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티티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프리드를 터트리면 좋겠지만 본인이 무릉을 많이 안 해봤다 싶으면 그게 좀 힘들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대충 설명드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빌드를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53층 제가 무릉에 53층을 원래 격파하려고 했어요. 근데 53층은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50층에서 극딜을 안 쓸 수가 없는데 50층에서 극딜을 쓰고 52층에서 극딜을 쓰자니 53에서 쿨이 안 돌아오고 돌아오긴 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돌아오고 내가 거의 평딜로 53층을 다 잡아갈 때쯤 돌아오는 약간 그런 조커의 쿨이 2분 30초이기 때문에 내가 52층 거미에서 조커를 써서 끝냈다면 적어도 2분 뒤에 조커를 쓸 수 있는데 그 2분 동안 평딜을 하면 53층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53층에 정확히 맞는 빌드가 안 나오고 뭔가 재미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그냥 평딜로 깬 거기 때문에 뭔가 약간 영상각도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싸리 54층을 가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빡센 빌드를 짠 게 이 영상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100명이 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영상을 왜 올리기 시작했냐면 제가 채널에 구독자에 비해서 영상이 진짜 너무 많죠. 이유가 사실은 그냥 제 복귀용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냥 심심할 때 보고 그냥 피드백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이런 사냥 영상이 조회수 막 3,000개, 4,000개를 찍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무릉 대리컨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많아져서 저도 영상을 올릴 때 약간 의식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근데 어차피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냥 대충 딱 엑기스만 보시고 이런 엑기스 장면만 보시고 넘어갈 텐데 아무튼 구독자 100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도 못했네요. 자 이제 서로는 40분 동안 한 걸로 끝내고 마지막으로 영상 분석 20분 한 20분 30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다 설명 못 드린 게 많은데 너무 제가 할 얘기만 하다 보면은 편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자제할게요. 여기서 미리 이렇게 29층 뭐 일격 타이밍을 적어 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신이라도 돼서 정확히 이때 일격이 터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판 물음을 하다 보니까 보통 40층까지 오는 시간은 50층이나 54층이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쯤 일격이 터질지 대충 예상이 돼요. 어, 이게 저랩층은 보통 플래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플래터로 넘어간다고 해서 일격이 안 터지는 건 아니에요. 플래터로 적을 맞추면 그때 일격이 터집니다. 또는 내가 몬스터를 때리지 않아도 내 직접 공격을 한 번이라도 시전했으면 일격이 터지고 내 소환수가 적을 때렸다면 무조건 일격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격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1층부터 일격이 터지기 시작하면 정확히 29층, 32층, 35, 38, 40에서 일격이 터지기 시작하고 제 빌드상으로 40부터 첫 마구펜을 쓰기 때문에 이 40층부터 54층 끝날 때까지 일격과 마구펜을 항상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않으려고 미리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만약에 일격이 31층에서 터지거나 34층에서 터진다 이렇게 살짝 어긋나면 좀 더 빨리 들어가거나 좀 더 느리게 들어가거나 해서 40층에 정확히 일격이 터지도록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몇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상을 찍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찍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알아보시고요. 네, 이제 봅시다. 소리가 좀 작나? 일단 입장할 때는 30분짜리 버프들 다 쓰고 저 붕어빵이랑 노블레스 방무 스킬은 이따 32층 이때부터 쓰면 딱 끝날 때쯤 끝납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투 무석을 키고 일격을 터뜨리고요. 미리 플래터 스위칭을 안 해놨네요. 옛날에는 와운 버프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층수를 올라가야 해서 플래터를 애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그렇더라도 플래터가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건 여전하기 때문에 탤런트 오브 팬텀 시프 3을 풀강을 하셔야 이제 플래터로 반응 속도 가장 빠르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층 때까지 설풀 원킬이 나기 때문에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오면 이렇게 보시면은 마고펜 스택이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초기화된 게 아니고 그냥 7 숫자만 잠깐 사라진 거라서, 이렇게 파우스트 같은 무적층에서 한 번씩 이 코트 오브 암스로 긁어주시면 스택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지먼트는 힐라에서 처음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저랩층에서 매뉴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마고펜 스택 하나 채워주고요. 지금 저지먼트 스택이 아직 40이 안 됐는데 어차피 이따가 무적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채우면 됩니다. 보통 일격이 10층에서 터져요. 발레온 10층에서 터집니다. 여기도 사실 직접 플래터를 쓰지 않아도 어차피 설풀 원킬이 나지만 혹시라도 제가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써주는 겁니다. 네, 보통 크림슨 말록에서 일격이 또 터지죠. 그리고 무릉에서 그 매직 가드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무릉에서 다크사이트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도 있지만, 무릉에서는 피빌의 공격이 아닌 고정 데미지로 공격이 오기 때문에 매직 가드를 쓰시면 피 관리를 하는데 되게 수월합니다. 그 힐도 물론 필요하지만 매직 가드까지 있으시다면 크고체로 인한 딜리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 50층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아프기 때문에 매직 가드를 쓰시면 갑자기 MP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MP가 너무 없다 싶으면 매직 가드를 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힐을 쓰는 이유는 마고펜을 쓰기 직전에 힐로 일격 필사를 발동시키면서 최종 데미지 10% 디버프를 걸고, 그 김에 이제 도적 링크도 발생시키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힐을 쓰는 거고요. 힐 최종 데미지가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수를 갈수록 힐이 좀 필요해지는 때가 오고요. 분노 공 30보다는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매직 가드랑 분노가 중첩이 안 됩니다. 무릉에서 매직 가드는 필수인데 분노랑 중첩이 안 되니 당연히 힐을 써야겠죠.
이제 20층에서는 매뉴얼을 풀어주시고 바로 저지먼트로 때려주신 다음에 다시 저지먼트를 매뉴얼을 바꾸고 넘어가 줍니다. 플래터의 쿨타임이 5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플래터를 좀 늦게 썼다 싶으면 이렇게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에피네아에서 일격이 터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분짜리 쿨타임에 미하일 링크와 쓸만한 컴뱃 오더스, 쓸만한 어드밴스드 블레스는 항상 같이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후딜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쓰다 보면은 저 버프들 쓰느라고 딜로스가 나기 때문이죠. 보통 층수 입장하기 전에 바로바로 저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파컷은 쿨 돌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써주시고, 파컷을 무적기로 쓰는 경우는 49층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이제 프리드의 가오로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30층은 마고펜으로 정리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일격이 이미 맞아있죠. 붕어빵을 써주고 얘는 그냥 저지먼트로 녹여주고 방무 노블까지 써줍니다. 이제부터는 저지먼트를 딱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격 필살 타이밍만 생각해 주시면서 마크 오브 팬텀 스택을 조금씩 쌓아가는 방향으로 얼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면 또 얼드로 스택이 안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코어함을 섞어가면서 딜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인드에 걸려버렸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일격필살이 살짝 어긋난 건 맞는데 다 맞춰갑니다. 어차피 35층에서 일격 터졌어야 됐고요. 일격이 터져주고 바로 넘어가 줍니다. 38층에서 또 터져야 돼요. 근데 아직 얼드 스택이 좀 덜 찼죠. 4개까지 찼는데 5개까지 채웠습니다. 여기는 최대한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태보카를 써주고요. 근데 너무 멀리서 나오네요. 이제 다음 층에서 일격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매웅투와 불사이랑 옷을 써줬습니다. 왜 썼냐면 이 다음에서 매용투를 써야 되는 3분 뒤의 타이밍에서 딱 3분 전이 지금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냥 쓸 필요 없는데 3분 전부터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이 매용투를 한번 쓰면 42층, 43층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요. 보시죠. 일격이 터졌고요. 매용투가 아까우니까 바로 넘어가 줍니다. 여기도 최대한 빨리 스킵을 해야 돼요. 3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시간이 잡아먹어서. 네, 이제 일격이 다음 층에 터집니다. 살짝 기다려주고요. 네, 이제 들어가야죠. 바로 마고펜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네, 일격과 딱 맞았고요. 바로 넘어가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다음 층에서 마고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고펜 스택을 7까지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매용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센 상태라 블랙잭까지 쓰고 하면은 블랙잭 터지면서 다 죽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또 블랙잭을 안 쓰고 얼드만 치자니 클리어 타임이 늦어지고, 그래서 내가 스택도 7개까지 쌓으면서 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나온 게 이겁니다. 블랙잭을 던지고 바로 터트리는 거죠.
그리고 월드로 스택을 썼습니다. 근데 얘가 밀어가지고 좀 느려졌죠? 좀 망했는데. 네, 미아일 링크는 쿨 돌아오자마자 바로바로 써주고요. 어블까지 써주고 하컷도 미리미리 써주고 이제 일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레투다, 엠버링크, 웨폰 퍼프로 일격 필살 맞춰서 때려주면 끝나고요. 바로 넘어가서 웨폰 퍼프 끝나기 전에 조커로 마무리해줍니다. 네, 이제 마고펜 쿨이 15초가 남았죠. 마고펜 쿨이 10초 이내로 남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층 넘어가서 스택을 쌓아줘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라. 네, 10초 남았죠. 근데 몹 등장 주기가 4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택을 쌓으려면 좀 늦었어요. 좀 긁고 있죠. 바로 써주고 네, 데모카로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레벨 퍼프 지속시간 안에 잡은 거죠. 그리고 최대한 기다려서 다음 층에서도 마고펜을 쓸 수 있도록 10초 동안 기다려줍니다. 다음 층에선 링 오브 썸을 쓸 거고요. 네, 최대한 기다렸고 어차피 15초 안에 끝나기 때문에 링썸 미리 써주고 블랙잭 던지고 스택 좀 쌓다가 제가 텔포를 하는 걸 봐서 적당히 힐 써주고 써줍니다. 그리고 데모카로 마무리. 그리고 지금 스택이 없기 때문에 스택을 빨리 쌓아줘야 돼요. 네, 이제 레투다와 엠버링크의 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크뎀을 써주고요. 여기서 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엠버링크도 아직 덜 돌아왔지만 여기 이 마고펜도 아직 9초가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것과 이것과 이걸 쓰고 마고펜을 쓰고 나서 테모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엠버링크 들어왔죠. 프리드를 시작하고 힐 써주고요. 이격 터지고 이제 테모카로 거의 다 끝날 겁니다. 테모카 끝나면 거의 다 끝나 있을 거예요. 테모카가 또 줄여야 됐죠. 이제 프리드를 또 써주고 다음에서 지금 딱 보시면 불스아이가 정확히 돌아왔죠. 네, 이 다음 층에서 바로 불스아이를 쓸 거예요. 그리고 매웅투를 쓰고 나서 30초 뒤에 조커를 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층에서 정확히 쿨타임이 맞아 돌아오죠. 왜냐면 조커는 150초고 매웅투는 180초이기 때문에 얘를 쓰고 나서 30초 뒤에 얘를 쓰면은 정확히 쿨이 돌아옵니다.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이제 릴스트레인트링을 써주는 이유는 어차피 리레 쿨이 3분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어차피 같이 돌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계속 끝까지 얘를 같이 돌릴 거예요. 매용투랑 불사를 써주고요. 블랙잭을 던져주고 일격을 발동시키고 바로 원래는 여기서 이러고 바로 리레를 써야 되는데 지금 살짝 실수해가지고 리레를 늦게 썼습니다. 테모칼 날려버렸죠. 살짝 망했는데 그래도 리레가 나름 나쁘지 않게 오래 간 것 같아서 원래는 리레 끝날 때 바로 컷 나야 되는데 지금 한 5초 이상 손해를 봤네요. 조커가 지금 들어왔죠. 조커가 지금 들어왔는데 사실은 얘를 잡고 나서 돌아와야 돼요. 지금 5초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엠버링크가 10초나 남았는데 이제 좀 최대한 많이 기다렸다 들어가야겠죠. 프리드 한번 써주고 네, 웨폰 퍼프도 돌아오고 있네요. 이제 레투다 엠버링크 웨폰 퍼프로 극딜을 해줍니다. 웨폰을 기다리고요. 웨폰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안 기다렸죠. 또 섣불리 잘못했어요. 그 릴리노는 텔포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극딜을 넣을 때 바인드를 써줍니다. 여기서 바인드를 써주면
이제 거미에서 바인드가 돌아와요. 여기서 5억 정도의 딜을 넣어주면 바로 컷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고펜 스택이 지금 3개밖에 못 쌓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프리드 5스택이고요. 리스크 테이커를 껴주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 들어가야 돼. 이제 일격이 돌아왔는데 마고펜이 스택이 안 돼 있죠. 바로 스택부터 쌓아줍니다. 아직 일격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고, 네, 아직 일격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고펜이 일격보다 쿨이 빨리 돌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무적을 써주고요. 데모카 쿨이 초기화된 거고요. 지금 레투다가 마고펜보다 5초 정도 느리게 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격 터졌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리고 바로 레투다를 써줍니다. 1단계만 써주고 이따가 나중에 2단계에서 마고펜을 쓸 거예요. 데모카 쿨 초기화됐죠? 아 근데 유혹 걸렸어요. 바로 의지로 풀어주고, 근데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거를 마고펜 나오기 전에 잡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써줍니다. 자 이제 다음이 핑크빈인데 지금 조커 쿨이 50초나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압니다. 자 들어왔어요. 일단 마고펜 스택부터 쌓아줍니다. 얘가 이제 좀 있으면 공반을 쓸 거기 때문에 공반 쓰기 전에 마고펜을 한번 때려주고, 매형투까지 써준 다음에 때려주고요. 매형투 쿨 돌아오자마자 바로 쓴 것 같은데, 그쵸? 매형투 쿨 돌아오자마자 바로 써주고 한번 때려주고 이제 공반 나옵니다. 공반을 바로 뺏어주고요. 지금 불사를 좀 일찍 썼는데 원래는 매용투 쓰고 나서 30초 뒤에 써야 되는데 지금 좀 일찍 썼어요. 레투다가 돌아왔고 조커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고펜이 5초 정도 남았죠. 마고펜부터 쓰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쯤 레투다를 써주고요. 버프 다 쓰고 일격 터졌을 때 마고펜 때려주고 바로 리레 발동시킨 다음에 이제 극딜 박아줍니다. 3억 정도 딜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바로 테모카.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레투다, 엠버링크, 리스트레인트링, 그리고 원래 이것들이 좀 더 일찍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임이랑 같이 맞물려서 최대한의 버프 지연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버프 지연을 이렇게 60초 전에 매용투를 쓰고 30초 뒤에 볼스타일을 쓰고 15초 뒤에 엠버링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다들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잡아가죠. 스위미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어요. 이걸로 끝내주고, 네. 바로 이제 미아일링크 써주고 오더스도 써주고, 다음엔 이제 웨폰 퍼프 세밀극딜입니다. 들어가서 웨폰 퍼프랑 엠버링크를 맞춰줘야 돼요. 바로 스택부터 쌓고, 좀 늦은 것 같은데 여기도 써야지. 딱 맞았네요. 얘는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석에서 로카필을 써주면 장판을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엠버링크가 돌아오고 있는데
엠버링크에 맞춰서 마고펜 한번 써주죠. 지금 테모카를 써버리면 좀 낭비이기 때문에 일단 얼드를 좀 써주고요. 마고펜 개세게 때리고 블록책 던지고 테모카 3억 4억씩 박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세미극들이 정말 중요해요. 피가 순식간에 달았죠. 지금 이제 조커랑 매용투의 쿨타임이 어느정도 맞아지고 있어요. 불사이는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마고펜 한 번 더 써야겠네요. 됐고 이제 생티티로 스위칭을 해주고 입장 준비를 합니다. 리스트레인트링이에요. 바인드 쿨이 점점 돌아오고 있죠. 블랙잭부터 던져주고 보통 여기서 매용투부터 써줍니다. 매용투 쓰고 한번 때려주고 아직은 아니에요. 엠버링크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슬슬 생티티를 써주고요. 그리고 다음 마고펜이 오면 마고펜 던지고 나서 극딜을 할 거예요. 마고펜 돌아옵니다. 슬슬 랩도다 써주고 엠버링크 마고펜 때리고 리레 그리고 조커 5억에서 5억 5천 이렇게 떠야 돼요. 끝난 다음에 바로 바인드를 걸어주고 이제 이러면 끝납니다. 버프 지연 현상이 아주 잘 발생되고 있죠. 위에 보시면은 저기 센티티랑 네투다랑 같이 다 같이 끝나는 이렇게 버프들이 다 같이 함께 끝나야 최대한 오래 지속되죠. 이제 이 다음은 다시 웨폰 버프링. 생티티를 스위칭 해주고요. 이제 프리드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프리드를 시작하면 좋은 점이 방금 조커를 쓴 지 한 30초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15분 55초인데 한 15분 20초, 25초쯤 보면 이때쯤 조커를 쓰고 있네요. 조커를 쓰고 나서 30초 뒤에 프리드를 시작하면 다음 조커 타이밍에 정확히 6스택이 터집니다. 프리드 쿨타임도 적당히 돌아왔고요. 프리드를 써주고 지금 마고펜 스택이 없는데 스택부터 빨리 써야겠어요. 아직 일격이 남아있어요. 일격을 맞췄고요. 불사이 스위칭 해야죠 이제. 이 드래고니카는 그냥 웨폰 퍼프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스윗미든 뭐든 다 아껴줍니다. 레투다랑 엠버링크는 한 번씩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마고펜 때 엠버링크를 한번 써봅시다. 프리드부터 써주고요. 레투다, 엠버링크, 그리고 일단은 테모카부터 써줍니다. 빨리빨리 써야 이제 쿨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가 텔포하는 거 봐서 적당히 때려주고 이제 텔포를 합니다. 프리드 한번 써주고 최대한 가운데서 테모카를 쓰면 어디로 가든 다 맞게 돼 있어요. 마고펜 한 번만 더 쓰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텔포하는 거 잘 봐야 돼요. 텔포한 직후에 바로 써야 되죠. 거의 다 끝났어요. 프리드는 이제 5스택이 되겠죠. 이제 잡아야 돼요. 지금 극딜 버프 다 돌아왔어요. 이제 13분 34초로 돌아왔는데 13분 30초가 최소 컷인 것 같아요.
54층 입장할 때. 자 이제 가면 됩니다. 외형트부터 쓰고 불사의까지 쓴 다음에 무력 쓰고 레투다. 근데 리레가 좀 늦게 들어오네요. 리레 써주고 이때 극딜이 6억에서 6억 3천 정말 세게 나오죠. 필드에 가고까지 다 동원한 극딜이에요. 3피 이상 깔죠. 사실 이것도 제대로 못 박은 건데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바뀌었어요. 이제 팬텀 평딜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솔직히 좀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때도 이제 마구펜을 한 번밖에 더 못 쓰는데 과연 이게 될까 싶었죠. 이제 매용투랑 쓰러블이랑 쓰루도까지 다 끝났어요. 20초밖에 안 남았죠. 혼신의 마구펜을 때렸는데 그래도 아직 1cm 남았어. 이제 10초 남았어요.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지금 딱 레투다가 들어왔는데 이때 딜레마가 생기죠. 레투다를 쓰고 테모카를 끊고 레투다를 쓰고 얼드를 쓰는 게 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데모카 풀리를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전 절박했기 때문에 레투다 5니까 그냥 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드를 5초 동안 때렸는데 지금 56초예요. 57초. 근데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여기서 58초인데 여기서 저지먼트가 터집니다. 저지먼트가 좀 센 스킬인데 여기서 저지먼트 스택이 딱 터져서 얘를 때렸어요. 얘가 이 순간에 텔포를 했으면 이 저지먼트를 안 맞고 텔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레투다 2단계 쓴 상태로 저지먼트가 딱 터져져서 저지먼트로 얘가 끝났어요. 저지먼트가 안 터졌으면 못 깼을 거예요. 넘어가자마자 튕겼습니다. 899초, 정확히 14분 59초가 걸렸는데 이때 이렇게 클리어 뜨고, 전 사실 이게 클리어가 아니라 타임 오버 뜬 줄 알았어요. 근데 클리어가 뜬 걸 확인하고 바로 타임 오버 뜰까봐 바로 벌어 넘어갔죠. 막상 55층 보기도 전에 타임 오버가 떠버렸네요. 35,000이었고요. 이때 당시 포공이 404%였어요. 크뎀도 높았고, 그리고 쿨타임 재사용이 있기 때문에 테모카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테모카 재사용에 대한 테모카 점유율이 되게 높게 찍혔을 거예요. 보시면은 전투 분석을 보시면 느와르 카르트가 제일 많이 찍히는 게 정상이긴 한데 조커를 5번씩이나 썼기 때문에 조커가 54층에서 최대 7억까지 박혔네요. 엄청 세게 박혔다는 뜻이고, 마고펜이 그 극딜기인 조커와 점유율이 비슷합니다. 이 이유는 일격에 맞춰서 항상 마고펜을 썼기 때문도 있지만, 일격에 마고펜을 맞춤으로 인해서 극딜 버프, 리스트레인트링, 웨폰 퍼프링이 다 돌아올 때 마고펜을 쓰고 극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마고펜을 조커라는 150초의 조커라는 극딜기 쓰기 직전에 써주기 때문에 점유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쿨타임이 가장 많이 초기화된 테모카가 주력기로 가장 많이 점유율을 때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잭은 증발하지 않으니까 엄청 좋은 스킬이고요, 무릉에서는. 그래서 이 4개, 5개 스킬이 팬텀의 주력 딜링 스킬이고, 그 다음에도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얼드랑 로카피의 점유율이 비슷하죠. 이건 팬텀의 주력기예요. 근데 로즈 카르트 피날레도 막상 막하예요. 최대 데미지 보세요. 얘는 21억인데 얘는 2억이에요. 타수는 얘가 3배, 4배가 많은데 데미지가 정말 이게 실화입니까?
로즈카르트 피나레를 강화하지 않는 사람은 얼티밋 드라이브를 강화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로즈카르트 피날레를 강화하지 않는 건 얼드를 강화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거는 무조건 풀강 필수 스킬인데 얘네 둘을 같이 써야 점유율 15% 때가 나와요. 얘네 둘이 합치면 그래도 5차 스킬 하나쯤 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테모카가 많이 재사용돼서 얼드를 좀 적게 쓴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나 결국 도찐개찐이란 소리죠. 얘네 둘 다 풀강을 해야 되고 이제 로즈카르트 피날레 풀강하는 김에 테루펜 3이랑 4랑 같이 묶어서 풀강을 하라는 소리가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4층을 깨고 싶다 하면 조커의 최대 데미지가 6억 9천만 정도는 나오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풀도핑 했을 때 조건으로. 이때는 MVP 슈퍼파워도 없었기 때문에 길축도 없었던 거, 길축 있었구나. 슈퍼파워는 없이 갔는데 아무튼 이 정도 데미지가 나와야 54층 최소로 깰 수 있는 그런 스펙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시간이 넘었는데 오늘 영상으로 좀 많이 좀 이걸 한 시간 동안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릉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무릉 층수 올리는 법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을 할게요. 자, 조커 5번을 최적 사이클로 맞추는 빌드를 짠다. 그리고 2번 마오페는 항상 일격에 맞추고 조커 직전에 쓰고 써라. 그리고 세 번째 트라이 할 때마다 영상을 찍고 복귀하면서 쿨 계산을 해라. 대충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못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야죠. 54층을 깨고 싶은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못하겠다, 하나라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53층을 깨야 53층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한계보다 낮은 1, 2층 낮은 기록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보스딜은 저보다 세실 수도 있어요. 네, 주스탯도 저보다 높은 분이 대다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주탯이 높은데 왜 무릉이 낮냐, 무릉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냐, 파일럿이 중요하냐, 뭐 대리컨을 해달라,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솔직히 좀 약간 도피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내 무릉 층수를 높게 찍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리로 한 걸로 본인이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만족하기 위해서 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보스 파티를 좀 더, 뭐 나는 3인격에서 2인격 가고 싶다 이렇게 좀 보스 파티를 좀 유동적으로 잘 가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스펙에 비해 무릉 층수가 안 나오니 이제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내가 주스탯 4만 5만인데 3인격 4인격 가자 하는데 무릉 층수는 낮아.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대리컨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노력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층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면 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좀 하고자 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무릉 잘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도 무릉 한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동안 그냥 최대한 좀 잘 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딜 사이클을 운영하고 애초에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무릉이 쿨타임 계산하고 시드링 활용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그런 컨텐츠의 방향성에 맞게 본인이 계획을 짜고 스펙업을 하고 빌드를 짜셔서 본인만의 색다른 빌드로 본인만의 최고 기록을 찍는 게 게임하는 맛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대리컨을 여러 직업을 체험하고 싶어서 대리컨을 하겠다고 한 건 맞는데 생각보다 다른 직업보다도 팬텀이 한 90% 이상으로 대리컨이 오다 보니까 어차피 맨날 하던 팬텀을 똑같이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심지어 그것도 제가 하는 캐릭보다 캐릭 외적 스펙, 뭐 코강이나 유니온 이런 것들 캐릭 외적 스펙이 좀 안 되고 하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그냥 기계가 된 것처럼 대리건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팬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는 절대 말을 못하지만 팬텀만의 매력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팬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여러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대리컨 하면서 앞으로는 대리컨보단 이렇게 층수별로 분석을 하는 영상을 한두 개 더 올릴 생각이고요. 무릉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스 트라이 영상, 보스 클리어 영상 중에 잘 된 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딜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분석을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본도 없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은 본인 사냥 영상을 한 6시간, 7시간 올리시는 분도 있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따로 편집하지 않은 이 저만의 영상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